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억울함이 끝나지 않았고, 죽고 나서도 빼앗긴 이름을 돌려받지 못했고, 죽고 나서도 세상은 그를 죄인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조선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위를 빼앗겼고, 죽어서는 역적으로 불렸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불리지 못했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억울함을 대신 말해줄 사람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삿밥을 올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던 그 아이는 죽어서는 가장 외로운 무덤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어느 날 조선의 왕이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단종은 역적이 아니다. 그는 진짜 왕이었다. 그 한마디는 오래된 기록 한 줄을 고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한 영혼에게 조선이 200년 만에 건넨 늦고도 늦은 사과였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어서도 오랫동안 용서받지 못했던 왕, 그러나 끝내 자기 이름을 되찾은 왕, 단종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1457년 17살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 모든 것을 잃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짧은 생애는 권력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 조선 역사 속에 너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조선에서 단종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세조의 즉위가 다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세조가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침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잇고 있었으니 누구도 먼저 나서 단종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풀어주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왕이었는지, 누가 억울하게 밀려났는지, 누가 어린 나이에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영월에는 무덤이 있었지만 왕릉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관리하는 이도 없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왕이 묻힌 자리인데 왕의 예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월에 가면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곳에 억울하게 죽은 왕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세상은 단종을 지우려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1698년 조선 19대 왕 숙종의 시대였습니다. 숙종은 어느 날 단종에 관한 기록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12살에 왕이 된 소년,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가고 17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역적의 이름으로. 기록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는 한 소년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조선이 외면해온 오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영월로 향하던 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다 알지 못한 채 죄인의 이름으로 죽어야 했던 17살의 아이. 숙종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야 한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은 세조의 즉위를 다시 바라보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세조를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일은 세조의 일이다. 그러나 단종이 왕이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짧지만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200년 동안 이어진 침묵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1698년 11월 숙종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단종을 조선의 왕으로 복위한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왕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그의 지위를 바로잡는 결정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단종, 발을 단, 마루종, 짧고 단정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 늦게 돌아온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지켜주지 못했고 죽었을 때는 불러주지도 못했지만 200년이 지나서야 조선은 그에게 왕의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영월의 무덤에도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름 없는 외로운 무덤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 잠든 능이 되었습니다. 200년 동안 잡초 속에 있던 봉분이 비로소 왕릉이 된 것입니다. 정순왕 후에게도 왕비의 칭호가 돌아갔습니다. 평생 흰 옷을 입고 단종을 잊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마침내 제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육신에게도 충신의 이름이 돌아갔습니다. 금성대군도 복권되었습니다. 그날은 단종 한 사람만의 복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해 울었던 사람들,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를 위해 평생을 견뎌낸 사람들까지 함께 제자리를 찾는 날이었습니다. 복위 선언이 영월에 전해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단종의 무덤을 몰래 돌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릉이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무덤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잠든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몽도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 모두가 두려워 물러설 때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은 왕을 들판에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있었고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그저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 무덤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200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계속 기억했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복위 소식을 들었을 때 영월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서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왕으로 돌아오셨구나. 이제야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그날 장릉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보기 이후 장릉은 달라졌습니다. 왕릉으로 정비되었고 성물이 세워졌고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장릉이 특별한 이유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단종의 외로움이 남아있고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위로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장릉에는 꽃이 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추운 계절을 견딘 사람에게 이제야 늦은 봄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몰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숨죽여 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히 왕의 능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월에서는 단종 문화제가 열립니다. 한때는 이름조차 조심스럽게 불러야 했던 왕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합니다. 역사가 바로잡힌다는 것은 기록 한 줄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잊혀질 뻔한 이름을 사람들이 다시 불러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장릉을 찾아가면 다른 왕릉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에 잠든 이가 왕이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무덤 앞에는 소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들이 무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무도 단종을 향해 절을 한다고. 물론 과학적으로는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보면 이상하게도 그런 설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말 저 나무들조차 이 어린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릉은 그냥 오래된 유적이 아닙니다. 한 왕의 외로움과 한 나라의 늦은 사과, 그리고 끝내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입니다. 단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왕의 운명이란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편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종은 분명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잃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차가움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단종을 단순한 비극으로만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흰 옷을 입고 살아간 아내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준 왕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단종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단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단종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일 것입니다. 권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오래 기억하는 마음, 세상이 다 잊어도 혼자라도 지키려는 마음, 너무 늦었더라도 끝내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마음.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단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단종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종 시리즈 전편은 재생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편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피 1부터 2피 9까지 한 편 한 편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이어지는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소년 왕 단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위를 잃었으며 왜 200년이 지나서야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모든 흐름을 재생 목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